블렌더 다이나믹 페인트 파트 1. 안녕하세요. 나머지입니다. 블렌더는 여러가지 물리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다이나믹 페인트는 캔버스와 브러쉬로 설정된 오브젝트들 간의 다이나믹한, 즉 동적인 상호작용을 컬러 어트리뷰트, 버텍스 그룹, 이미지 스퀀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멘트, 웨이브 형태로 변환해주는 마디파이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페인트를 칠하는 장면이나 발자국, 물결 등의 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이나믹 페인트의 웨이브를 사용해서 물결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컬러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인트 칠을 위한 브러쉬와 캔버스가 될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메쉬 클릭, UV 스피어를 클릭해서 UV 스피어를 만듭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해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마테리얼을 주겠습니다. 마테리얼 프리뷰로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마테리얼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New를 클릭해서 새로운 마테리얼을 만듭니다. 베이스 컬러 색상 슬롯을 클릭하고 원하는 페인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제 캔버스를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메쉬 클릭, 플레인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만듭니다. 단축키 R, X, 90, 엔터를 눌러 X축으로 90도 회전시키고 단축키 S로 크기를 키웁니다. 플레인을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컬러 어트리뷰트는 버텍스에 적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세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버텍스의 밀도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모든 버텍스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뷰포트 헤더에서 엣지 클릭,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넘버 오브 커츠 값을 100으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엣지 클릭,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넘버 오브 커츠 값을 1로 해서 두 번 더 잘라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브러쉬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로 합니다. 스피어를 클릭하고 단축키 G로 이동시켜 페인트를 칠할 시작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I로 키프레임을 넣습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30으로 합니다. 단축키 G로 이동시켜 다음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I로 키프레임을 넣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커런트 프레임을 옮긴 후 단축키 G로 다음 위치에 가져다 놓고 단축키 I로 키프레임을 넣습니다. 엔드 프레임을 200으로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로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이나믹 페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피직스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다이나믹 페인트를 클릭해서 걸어줍니다. 브러쉬를 만들 것이므로 타입을 브러쉬로 하고 애드 브러쉬를 클릭해서 새로운 브러쉬를 만듭니다. 페인트 컬러 색상 슬롯을 클릭하고 스피어와 같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캔버스를 설정하겠습니다.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피직스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다이나믹 페인트를 클릭해서 걸어줍니다. 캔버스를 만들 것이므로 타입은 캔버스로 하고 애드 캔버스를 클릭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듭니다. 버텍스에 칠할 것이므로 포맷은 버텍스로 합니다. 엔티-에일리어싱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페인팅된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를 타임라인의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에 맞춥니다. 페인팅을 할 것이므로 서피스 아래 서피스 타입을 페인트로 합니다. 대조이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인트가 지워지게 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므로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드라이는 페인트가 마르는 시간을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체크하고 타임을 100 정도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페인트가 칠해지고 100프레임 정도 후에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아웃풋 아래 페인트 맵 레이어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텍스들의 칠해진 컬러를 저장하기 위한 DP 언더바 페인트 맵이라는 이름의 컬러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집니다. 웹트 맵 레이어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텍스들의 칠해진 페인트의 건조 정도를 저장하기 위한 DP 언더바 웹트 맵이라는 이름의 컬러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집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컬러 어트리뷰트를 열어보면 DP 언더바 페인트 맵과 DP 언더바 웹트 맵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페인트의 브러쉬와 캔버스에 대한 설정을 모두 마쳤지만 플레이해보면 아직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습니다. 페인트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캔버스에 마테리얼을 추가하고 컬러 어트리뷰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테리얼을 주겠습니다. 표시 부분을 드래그해서 창을 분리합니다. 에디터 타입 아이콘을 클릭하고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합니다. 단축 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숨기게 합니다. U를 클릭해서 새로운 마테리얼을 만듭니다. 프린서플드 BSDF 노드의 베이스 컬러 색상 슬롯을 클릭하고 원하는 캔버스 색상을 선택합니다. 프린서플드 BSDF 노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 Y로 복사 이동시켜 아래쪽으로 내려놓습니다. 페인팅된 부분의 마테리얼을 설정할 노드입니다. 아래쪽 프린서플드 BSDF 노드의 베이스 컬러 색상 슬롯을 클릭하고 스피어와 같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프린서플드 BSDF 쉐이더를 합쳐주겠습니다. 애드 클릭, 쉐이더 클릭, 믹스 쉐이더를 클릭해서 믹스 쉐이더 노드를 만들고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믹스 쉐이더의 팩터 값을 조절하면 두 프린서플드 BSDF의 색상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믹스 쉐이더의 팩터 값이 0.5이기 때문에 플레인이 두 가지 색상이 반반씩 섞인 색으로 표시되지만 팩터 값이 0이면 위쪽 색상, 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플레인의 기본 색상이 표시되고 팩터 값이 1이면 아래쪽 색상, 즉 페인트가 칠해진 색상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플레인 전체 색상을 조절할 수 있을 뿐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서 만든 DP 언더바 페인트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풋 클릭, 컬러 어트리뷰트를 클릭해서 컬러 어트리뷰트 노드를 만듭니다. 컬러 어트리뷰트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DP 언더바 페인트 맵을 선택합니다. DP 언더바 페인트 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컬러 어트리뷰트 노드의 알파를 마테리얼 아웃풋 노드의 서피스에 연결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은 흰색, 즉 1값이 되고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검정색, 즉 0값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값을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믹스 쉐이버의 팩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컬러 어트리뷰트 노드의 알파를 믹스 쉐이더 노드의 팩터에 믹스 쉐이더 노드의 쉐이더를 마테리얼 아웃풋 노드의 서피스에 연결합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은 아래쪽 프린서플드 BSDF의 색상이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위쪽 프린서플드 BSTF의 색상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인트가 건조되는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페인트가 건조되는 효과는 앞서 만든 DP 언더바 웨이 맵 컬러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Add 클릭, 인풋 클릭, 컬러 어트리뷰트를 클릭해서 컬러 어트리뷰트 노드를 만들고 입력 슬롯을 클릭해서 DP 언더바 웨이 맵을 선택합니다. DP 언더바 웨이 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컬러를 마테리얼 아웃풋 노드의 서피스에 연결합니다. 처음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은 흰색, 즉 1값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정색, 즉 0값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프린서플드 BSTFL 러프네스에 적용하면 페인트가 마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러프네스가 작으면, 즉 0이면 매끄러워 반사가 커지므로 웹한 느낌이 되고, 러프네스가 크면, 즉 1이면 거칠어서 반사가 적어지므로 드라이한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 칠해진 부분이 하얀색, 즉 1이고 시간이 지난 부분이 검정색, 즉 0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칠해진 부분의 러프네스가 1이 되어 드라이해지고 시간이 지난 부분의 러프네스가 0이 되어 웹하게 됩니다. 노드를 추가해서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Add 클릭, 컬러 클릭, 인버트 컬러를 클릭해서 인버트 컬러 노드를 만들고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색상이 반전되어 처음 칠해진 부분이 검정색, 즉 0이 되고 시간이 지난 부분이 흰색, 즉 1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버트 컬러의 컬러를 프린서플드 BSTFL 러프네스에 믹스 쉐이더의 쉐이더를 마테리얼 아웃풋의 서피스에 연결합니다. 빛의 반사가 잘 보이도록 뷰를 조정해보면 처음 칠해진 부분은 빛이 많이 반사되고 시간이 지난 부분일수록 반사가 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마쳤는데요.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피직스 프로퍼티즈를 클릭해보면 이펙트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면 몇 가지 효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스프레드는 페인트가 번지는 효과이고 드립은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효과, 슈링크는 페인트가 오그라들면서 지워지는 효과입니다. 표시 부분을 우클릭하고 조인 레프트를 클릭해서 쉐이더 에디터 창을 닫아줍니다. 다이나믹 페인트의 컬러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는 플레인을 세밀하게 잘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의 버텍스들이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플레인을 잘라줄 필요가 없는 UV 맵과 이미지 스퀀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